안녕하세요, 가치원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오전장에는 굉장히 좋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오후장으로 계속 가면서 시장은 하락폭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고 종가도 다시 한번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많이 만회를 했었고 비록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0.8%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뒷심이 생각보다 강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명확하게 보이는 종목이 두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네이버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개는 누가 뭐라 해도 시장 대장주였죠. 그래서 비록 시장이 오후장에 반등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7%, 14% 두 종목 모두 급등이 나왔었고 또 금융주의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위 종목 내에서는 HBM 관련주, 원전, 또 스테이블코인, AI 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금융주까지 이런 업종들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코스닥 종목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좋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두산 로보틱스 등등 다양한 로봇 관련주가 오랜만에 시세가 나왔었고, 그게 본격적으로 흐름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비록 오늘 시장이 오후장에 많은 힘을 냈다고 해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4,600억, 그리고 기관은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수급상으로 볼 때는 오늘 시장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은 이탈 없이 꾸준하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왔던 네이버,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 하지만 기관은 7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약 2,500억의 순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도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기관도 같이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 두산, 달바글로벌, 신한지주, 삼성물산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 미래에셋증권, 네이버, LG, 한정기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0.5%였고 S&P 500은 마이너스 0.2%,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했었죠. 또 반도체만 마이너스 0.7%로 조금은 밀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의 미국 증시의 흐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현지 시각으로 토요일 저녁쯤이 될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이란을 공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기대했던 것은 이거였잖아요. 공습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협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제기함으로써 시장이 약간은 유화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르게 지난주 토요일날 공습이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말에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흐름을 참조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참조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24시간 열리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의 추세를 보면 미국에서 이란을 공습을 하고 나서 시장은 급격한 급락이 났습니다. 하지만 또 빠르게 급등으로써 그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은 다소 평온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어쩌면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1차적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지만 어제 밤이었죠.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급락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장중한테 거의 4% 이상 급락이 나왔었고,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에 저점을 딛고 나서 계속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개장을 하는 것도 아침 7시에 개장을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 생각보다 많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예요. 그리고 국제유가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빠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개장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코인의 흐름이라든지 또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국제유가의 흐름까지
지금 코스피의 시장 흐름을 보세요. 물론 지금 마이너스 0.5%로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시장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장이 거의 저점이었었고 다시 이렇게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해석할 때 저는 그 재료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털리지 않을 위치에서 우리가 털릴 수가 있고, 또는 매수하면 안 되는 위치에서는 매수해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란을 공습했고 또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시장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립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뭐 나스닥 선물지수라든지, 그리고 국제유가, 또 만약에 주말 사이에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되었다면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코인 시장의 흐름까지, 특히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시면서 오늘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할 것이고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조금은 중립적인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그런 뉴스에 비해서는 시장이 나름대로 만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개장하고 나서 또 미국 증시는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도 내일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또 중동발 리스크가 남아있다 라는 것은 이제는 시장의 대세 상승장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초입 구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어떤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업종들을 매수했었다면 지금은 그 숫자를 조금 압축할 필요가 있고, 오늘 시장 흐름이 많은 것을 참조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오랜만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3000포인트가 다시 깨졌어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도 오랜만에 양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많은 선방을 하는 업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네카오죠.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들. 지금 네이버는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카카오도 지금 살짝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이 정도면 시장 대비 많은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14%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전날에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관련주들, 신세계 INC, 한국정보통신, NHN, 카페24 모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첫 번째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는 AI 정책 수혜주로서 정부 정책 관련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오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해도 나름대로 훌륭한 선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바로 원전 관련주였죠.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BHI라든지 또 현대건설, 물론 지금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지만 원전주는 역시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종목이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업종, 바로 전력기기 관련주입니다. 지금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찍고 조금 빠지고 있는데 현재 24%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효성중공업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LS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전소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자, 일단은 전력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만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은 바로 SK 이터닉스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SK그룹이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발표를 했었고 그 규모가 7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고, 그로 인해 SK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K 이터닉스, 이 종목은 데이터 센터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전력설비 관련주 쪽, 이쪽으로 조금은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관찰했을 때는 AI 정부정책 수혜주들, 그리고 또 뭐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 원전, 전력설비 관련주들, 이쪽은 아직까지 중동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조금은 대외 변수하고는 별개로 시장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들을 계속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유가가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물가도 오를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될 수 있고 당연히 국내에서는 수출 경기가 악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럼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당연히 수출업계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간불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만약에 정말로 이런 시나리오대로 유가가 오르면서 수출 업계가 타격을 받는다면 그럼 하이닉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보다도 AI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이 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HBM 수요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통적인 키워드가 몇 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AI였죠. AI 반도체, 그리고 AI 정책, 그에 따른 전력 설비까지 몇 개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다시 개장한다면 지금 선물 지수가 반등하고 있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 움직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반등한다고 해서 너무 중동발 리스크를 가볍게는 보지 마시고요. 항상 중립적인 시각으로서 여러 가지 시장의 가능성에 주목해 보시면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정말로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